네, 이번 시간에 335페이지 11월 25일 거부터 또 같이 해볼게요.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에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카드로 숙박비를 지출한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였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입 거래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 57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11월 25일로 입력을 합니다. 11월 25일로 바꿔주시고 유형이 신용카드 매입 세액 공제 가능한 거 57. 카드사는 삼성카드 확인. 품명에다는 숙박비라고 해주시면 될 거예요. 공급가에게는 16만 5천원 합계금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공급 대가를 16만 5천원. 그러면은 15만원과 15,000원으로 나누어지고 거래처는 조선호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은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거래는 4번 카드 분계 해보시고, 자, 미지급금 분계 맞죠? 거래처는 삼성카드.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는 거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자산 증가. 그런데 세 번째 줄이 숙박비는 상품이 아니니까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십시오. 812번으로 코드를 바꾸면 됩니다. 다음은 26일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일 날 포토전자에서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공급대가 110만원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는 거죠. 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면서 57번 유형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26일로 고치시고 유형에서 57번 선택하시고 카드사는 삼성카드 확인해 주시고 품명에다가 공기청정기, 공급가에게는 공급 대가를 입력합니다. 1100 플러스. 그리고 거래처는 포토전자가 되겠습니다. 포토전자.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관계가 없는 카드 거래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 거래는 분계를 4번으로 분계합니다. 자,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았고요. 부가세 대급금 10만원에, 자, 공기청정기는 상품은 아니고 비품이죠. 그래서 코드를 비품으로 고쳐줍니다. 212번. 네. 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입은 57번 유형으로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 주시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신용카드 매입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일반 전표에. 다음은 9번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세무서를 코드로 입력해라는 것입니다. 자, 1기 확정 과세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 회계 처리는 그 과세 기간의 종료일인 6월 30일로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가지고 작성을 해볼게요. 같이 해볼까요?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기에서 4월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시면 되죠. 자,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네요. 확인해서 불러오시고, 우리가 지금 전표 입력한 것들은 다 2기 확정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1기 확정 거니까 우리가 입력한 전표가 아니고 이미 백데이터로 입력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리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숫자가 어느 숫자예요? 여기 있는 매출세, 부가세 수금, 또 여기 있는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또 여기 있는 차감세, 미지급 세금.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매출세액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전체 메뉴에 가서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6월 30일의 날짜를 입력한 다음에 차변, 3번 차변에 부가 하셔가지고 부가세 수금 엔터. 자, 엔터 쭉 가가지고 컨트롤 V, 또 엔터 엔터 하시고, 아니요, 엔터 엔터가 아니라 엔터 한 번만 하고 대변 해놓고 부가로 검색을 해서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을 선택하시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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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변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두 번째 매입세 250만 원을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래서 일반 전표에 와서 대변에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엔터 줄 바꾼 다음에 이번엔 또 대변에 미지급 세금, 부채죠. 미지급 세금은 거래처를 넣어라 그랬잖아요. 코드에다가 세무 하면은 한별 세무법인은 아니죠. 세무서가 돼야 되니까 서대문 세무서가 거래처가 됩니다. 자, 엔터 하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여기 차감세 이 셀을 클릭해서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하면은 끝납니다. 적요를 우리가 다 생략해도 시험에서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적요를 여기서 넣어준다면은 부가세 예수금의 적요 코드에는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라고 하는 1번 코드 넣어주면 딱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에서는 적요 코드에다 놓고서 거기 밑에 만들어진 적요 번호 중에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7번 넣어주면 딱 맞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를 보면은요, 7월 25일 날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 그 미지급 세금이었죠. 8581000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거래처 코드 입력하라. 거래처 코드는 보통예금은 서울은행이고 미지급 세금은 서대문 세무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7월 25일 날 납부에 관한 것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미지급 세금 요거 8581000 복사해 가지고 가면은 조금 빨리 되겠죠. 자, 7월 25일로 날짜 바꾸세요. 7월 25일 날이 세금 납부하는 날입니다. 자, 차변에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 미지급 세금 261, 부채가 감소할 때는 차변에 기입하죠.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엔터 해서 컨트롤 V, 8581000 줄 바꿔서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는 서울은행 보통. 이렇게 미지급 세금은 서대문 세무서로, 보통예금은 서울은행 보통으로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자, 적요는 그냥 지나가시기로 하고 컨트롤 V, 8581000 하면은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자, 꽤 많은 걸 연습했어요. 우리가 유형 상사의 매입 매출 전표, 매입에서 51, 53, 54, 57, 그리고 부가세 정리분계까지 했고,
그 앞에서 매출에서 11, 13, 17 세 가지 유형까지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해야 될 것은 유형상사라는 회사의 이제 결산일을 맞이해 가지고 결산을 한번 해보자. 결산할 내용이 이번에는 많습니다. 수동결산이 8번까지 있어요. 8가지. 또 자동결산이 6번까지 있어요. 6가지. 자, 수동결산은 이제 차례대로 자동결산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자동결산을 하는 겁니다. 자, 수동결산은 1번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수동결산이라 하는 것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전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수동결산의 첫 번째 문제. 9월 1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1년분을 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결산일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 분계를 하시오 그랬습니다. 월할로 계산해라. 그러면 미경과 보험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해야 되죠. 자, 9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보험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가 보험기간이겠죠. 그런데 이게 뭐죠? 왜 보험기간을 이렇게 써놨을까요? 자, 9월 1일 날 한번 전표를 조회해 봅시다. 보험기간이 이게 맞나? 자, 일반 전표에서 9월 1일 날 한번 입력해 볼까요? 보험료 기간을 안 써놨네. 저교에다가 참,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자, 책에 오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여러분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그냥 하십시오. 네. 자, 9월 1일 날 가입하면서 보험 기간을 우리는 10월 1일부터 해달라 이렇게 모르겠어요. 보험 가입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10월 1일부터 보험 기간 적용할 거를 뭐하러 보험을 9월 1일 날 가입해요? 돈을 미리 내는데. 예. 회사가 그렇게 한 달씩 말이죠. 보험료 한 달 후에 가입할 것을 한 달 땡겨서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실제 회사에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긴 이상하긴 한데 보험기간을 지금 이렇게 하면 9개월이에요. 9개월로 계산하면은 미경과 기관을 미경과 보험료를 9개월로 계산하면 금액이 어떻게 나오냐면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잖아요. 그러면 45만 원이 나와요. 45만 원이. 그럼 한번 답지를 한번 봅시다. 45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지. 유형별 연습 문제에 결산 45만 원으로 했네요. 9개월로 받네요. 45만 원으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9월 1일 날 가입은 했지만 보험기간은 10월 1일부터 적용됐구나. 네,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지만 요 기간을 꼭 이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9개월치입니다. 그러면 아까 계산했어요. 9개월치는 45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45만 원을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분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비용의 이연. 자, 여러분 비용의 이연은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을 쓴다고 그랬죠. 자산으로 선급비용이에요. 선급비용.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이 45만원, 대변에는 보험료에서 빼줘야 돼요. 9월 1일 날 보험료로 아까 60만원 처리된 거 보셨죠? 거기에서 45만원은 내년치니까 단기분 손익계산서에서 반영되지 않도록 이렇게 비용을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대변의 보험료가 뭐냐? 비용 취소. 결합관계가. 차변의 선급 비용은 자산 증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요? 비용을 내년으로 가져가는 비용의 이연 작업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것을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 일반전표. 3번 차변의 선급비용. 엔터 하셔가지고 45만원. 뭐 거래처나 적요, 거래처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적요에다가는 이제 미경과 보험료다 이렇게 적요 써주는 게 실무에서는 필요하겠습니다. 자,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821번을 골라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적요 위에서 이제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시험에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45만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밑에 분계를 보시면 차변의 선급비용 45만원, 대변의 보험료 45만원, 자산 증가, 비용 취소. 적요를 넣어준다면은 여기다가 여기 1번 적요 만들어놨네. 미경과 보험료 계산. 이거는 복사하고. 자, 두 번째 문제, 수동결산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비용이죠. 그래서 이자 비용입니다. 이거를 미계상했어요. 아직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자 비용을 계상해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비용의 예상이라고 해요. 비용의 예상.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이것을 반영시켜야 된다. 아까 1번은 비용을 단기에 반영시키지 말고 내년으로 가져가야 된다. 45만원을. 그래서 비용의 이연이고, 지금 2번의 문제는 비용을 발생시켜주는 거예요. 비용을 예상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30만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단기분. 아직 미지급 상태예요. 그래서 차변에는 이자 비용인데 대변에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니까 미자 돌림의 개념 과목 미지급 금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을 써야 돼. 부채예요, 이것도. 미지급 금하고 같아, 부채. 그러나 미지급 금 성격이 달라요. 미지급 금은 확정된 부채의 경우에 쓰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이와 같이 비용을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비용, 미지급에 대한 것을 처리할 때 쓰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과 미지급 금 개념 과목을 구분해서 잘 써야 돼요. 결산 처리할 때 비용을 예상시킬 때는 다 미지급 비용 쓰셔야지 미지급 금 하면 안 돼요. 자, 차변에는 이자 비용, 비용을 발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두 번째 전표죠. 3번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이네요. 엔터 하셔가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 2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금액은 30만원입니다. 300 플러스 대변의 미지급 비용을 써라 이거예요. 미지급 비용 262. 엔터 해가지고 위에 거를 그냥 복사하고 가면 됩니다. 차입금이자 미지급 30만원. 그러니까 이 결산 때 미지급
이자를 계상해 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지급을 한 게 아니고 도래가 이자를 지급하는 그 약정 기일이 있는데 결산을 현재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내년에 지급하면 돼요. 그러나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당기에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다음은 3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해라. 자, 정기적금, 은행의 저금이에요. 기간이 경과된 거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했더니 2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는 이자 수익이고 대변에, 그리고 차변은 아직 미수 상태의 이자니까 미수 수익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익의 예상이라고 그러죠. 3번을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수익의 예상이다. 수익의 예상. 아까 2번에서는 비용의 예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익의 예상할 때는 미수 수익 자산으로 잡았죠. 이렇게 자산으로, 자산 증가로 보고, 아까 비용을 예상할 때는 대변에 미지급 비용, 부채로 잡았죠. 수익을 예상할 때는 차변에 미수 수익 잡습니다. 그 수익 계정을. 자, 그래서 이것도 세 번째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25,000원이네요. 금액은. 자, 세 번째 전표 차변에 미수 수익, 미수 수익. 자, 적용은 이 미수 이자에 관한 건데, 예적금 이자 미수 계상. 네, 1번 좋네요. 1번. 금액은 25,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 901번. 네, 예적금 이자 미수 계산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25,000원. 네. 결산 수정 문제입니다. 다음은 4번을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이 5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분이라는 건 내년도에 받아야 될 대여금을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예, 뭐 약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받았겠지만, 그래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받을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겠죠. 이건 단기분이 아니니까 비용 취소, 수익을 취소시켜야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대변에 기입하면 수익이 취소가 되죠. 수익 취소. 그러면 대변은 뭐냐? 네, 우리가 부채로 잡는 거예요. 선수 수익이다. 선수 수익, 부채 증가. 자, 이러한 거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익의 이연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래를 우리가 수익의 이연. 그래서 이 이연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으로 정리가 됩니다.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정리합니다. 차기분의 수익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부채가 됩니다. 선수 수익. 자, 그래서 12월 31일 네 번째 전표 차변의 이자 수익 5만원, 대변의 선수 수익 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3번 차변의 이자 수익이 엔터. 저교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아니 선수지. 선수분이 없네요. 네, 그러면 여기다 타자 해줍시다. 대여금의
이자 선수분이라고 넣어주고 5만원 입력해 주시고 대변은 선수 수익입니다.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 아니라 263 선수 수익. 네, 위에 거 복사하고 가면 돼요. 대여금의 이자 선수분 5만원. 네. 그래서 1, 2, 3, 4 네 가지 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다. 이런 분계를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을 주제로 해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죠. 결산 수정 분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작업.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계가 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간다, 많이 헷갈린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에 교육 영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 또는 이연과 예상 이런 주제로 검색을 해보면은 많은 회계 선생님들이 이것을 주제로 해서 강의한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이해가 갈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혼자 연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려놓은 강의 중에서 여러분이 그게 그래도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반복 들으셔야 되고,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십니다.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거 잘 대처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5번째 주제는 소모품의 정리입니다. 결산 정리 때 우리가 소모품을 정리하고 가야 되거든요. 자,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 B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어요. 23년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다 비용 처리를 전부 다 구입한 거 전부 비용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10만원은 미사용분이니까 자산 잡아라 이 말이잖아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의 소모품의 자산 계정이 그냥 소모품이에요. 대변은 비용 처리했던 것을 취소시켜야 되니까 대변에서 소모품 B. 이것의 결합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차변의 소모품은 자산 증가 요소고 대변의 소모품 B는 비용을 당기 손익에서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내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소모품 정리. 이 반대의 정리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비용 처리했다가 미사용을 자산 처리할 때는 차변이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 반대의 경우라는 건 뭐냐면은 소모품을 살 때 자산 처리했다가 나중에 사용분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 그때는 요 차변과 대변의 위치가 서로 바뀌고 금액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지 않은 상태로 합니다. 자, 10만원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10만원으로 입력합니다. 자, 12월 31일자에 또 3번 차변의 소모품 172번 적요에는 미사용 소모품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10만원 입력하시고 대변은 소모품 B입니다. 소모품 B 830번 꼭 해야 되고 엔터로 위에 거 미사용 소모품 복사하시고 대변에 1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 다음은 6번의 거래를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정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자, 여러분 현금이 많았던 3만 원을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 놨는데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이건 뭘로 처리해야 돼요? 잡이익으로 잡아야 돼요. 과다액이니까. 부족했던 것은 잡손실, 차변에 잡는 거고 많았던 건 잡이익, 원인이 안 밝혀지면 잡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 잡이익이고 차변은 현금 과부족 해가지고 현금 과부족 임시 계정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면 됩니다. 차변 현금 과부족, 대변 잡이익 12월 31일자 전표로 또 입력합니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 141 엔터. 적요에는 현금 과잉분 정리라고 하시고 금액은 3만 원이죠. 3만 원 엔터. 대변이 잡이익 엔터 하시고 복사해 주시고 금액은 3만 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7번 해보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장기 차입금 내역은 그냥 다음과 같다라고만 하고 뭐 특별한 지시가 없는데 이건 뭐를 하라는 거냐면은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라 하는 뜻이에요. 결산 분계에서 유동성 대체 분계라는 것은 장기 차입금이 기말 현재로 봤을 때 상환해야 될 날짜가 1년 이내로 도달했으면은 유동부채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계정과목을 고쳐줘야 됩니다. 대체시켜줘야 돼요. 자, 우리은행 거 장기차입금을 보면은요, 비고에 24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안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3년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는 6개월 후에 상환할 거니까 이거는 비유동부채, 이제 장기차입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기은행 거를 보게 되면은 25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25년이라면은 1년 6개월이니까 1년 6개월 후에 상환하는 것은 아직도 장기차입금이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냥 놔두면 돼요. 그래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이 골라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자, 그러면 우리은행 거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조표에 자, 차변에 장기차입금. 부채를 차변에 기입하면은 부채가 감소하죠. 그래서 장기차입금은 감소시킵니다. 거래처는 넣어야 돼요. 코드로 우리은행 차입금. 예, 적요에서는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라는 적요 만들어 놨네요. 1번 엔터. 금액은 3천만 원. 30 플러스 3천만 원. 자, 엔터하고 대변에 유동으로 검색해 보세요. 유동으로 검색하면 유동성 장기부채하고 딱 그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래처는 똑같은 코드를 써야 돼요. 98400. 거래처는 똑같습니다. 적용. 네,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그대로 복사하고 하면 돼요. 금액은 3천만 원. 네.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분계도 수동 분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왜 기말 내역을 알려주느냐? 현재 시가.
이걸 기말 평가 대상 금액이 현재 기말 시가를 반영해 줘야 돼요. 장부에는 결산 때. 자, 근데 현재 결산 때 결산하기 전 장부가 A사 주식은 한 주당 1,200원인데 지금 시가가 1,000원이에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00원씩 떨어졌는데 주수가 몇 주예요? 1,000주. 200원 곱하기 1,000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20만 원 손실 봤어요. 마이너스 20만 원. 두 번째 B 회사 역시 1,000주. 장부 금액은 6,000원인데 5,500원으로 또 이것도 떨어졌네요. 500원씩 떨어졌어요. 5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은 50만 원이죠. 마이너스 50만 원. 자, 두 개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면 됩니다. 70만 원의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자산 감소를 시켜야 되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70. 그러면 차변에 뭐 오느냐? 손실로 써야 되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라고 그러죠. 평가 손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70만 원이 됩니다.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에 다음 전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이라고 937번이 있습니다. 자,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고요. 네, 적요는 그냥 단기 매매증권 평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금액은 70만 원. 대변의 자산 감소 107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기입하면 자산 감소죠. 엔터에서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그대로 복사하시고 70만 원 대변에 입력하시면 자산이 70만 원 감소하고 차변에서 비용이 70만 원 증가해 가지고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손익에도 영향을 주고 자본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8번까지 유형상사의 수동분계 8가지를 해봤습니다. 수동분계 문제가 나오면 요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자동결산을 해보겠습니다.